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 대책, 은행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아파트뿐. 미래는 항상 불확실성이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미래인 것 같습니다. 왜 미래가 무섭냐라고 말씀을 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아니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움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요거 세 가지죠. 첫째, 노후는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린 바와 있죠. 우리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들, 딸들, 부모님,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이웃, 또 신앙인, 또 종교 집단, 또 구호단체, 봉사단체 등등 본의 아니게 우리의 노후 자금을 노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렵고 힘들게 모은 우리들의 노후 자금을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버티고 또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란 게 내 주머니에 있거나 내 예금 통장에 있게 될 경우에는 참 희한하게도 이러한 돈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그러한 돈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사람들이나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돈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잘 지키셨다 하더라도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보험이 됐든 은행 상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연금 상품이 됐든 증권회사, 투자회사, 기획부동산, 다단계 회사, 또 금융회사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마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 직원이 은행이 직원이 부동산 사장이 금융회사가 날 속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은 대부분이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거. 요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또 자본주의가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또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 결항 상품 DLF라고 그러죠. 그게 100% 손실이 확정되었답니다. 약정이자에 자산 운용 수익 1.9%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1억 원을 투자한 경우에는 190만 원 찾고요. 나머지는 한 푼도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억 원을 투자를 했다면 380만 원을 찾고 나머지 금액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은행에서 고지 의무를 충실하게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관계를 다 떠나자고요. 일단은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죠. 결국 내 돈이 손실이 100% 났다는 거, 요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품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분들이, 이런 분들이 투자했을까요? 그럴 확률은 굉장히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50대, 60대 이상의 분들,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도 위험해 보여, 그리고 주식 또한 더 위험해 보여, 그나마 안전한 게 은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은행의 투자 상품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높은 수익을 위한 위험한 투자 성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많고 위험이 덜한 은행의 금융상품,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이러한 상품이다 생각하고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났으니 난감하고 실망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이 다가오겠죠. 여기에다가 분노까지 다가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노후 자금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의미에서 아들, 딸 자식들, 부모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울 때도 안 빌려주고 악착같이 이렇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한 그런 금융회사의 은행에 이런 사태가 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죠. 무엇을 알아보냐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대우 사태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한국 투자 신탁이 됐든 대우 투자 신탁 회사가 됐든 저희의 원금조차도 까먹었어요. 요 당시에 이자가 무려 20%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자는 고사하고 저희 원금까지도 까먹게 된 그게 바로 대우 사태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은행조차도 파산 사태가 또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게 1997년도, 1998년도의 얘기인가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축은행 파산 사태,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또 한동안 얼마나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이러한 가정들을 놓고 본다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투자 상품 중에서 그나마 안전한 것은 여러분 부동산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이니 노후 대비용 부동산 투자니 또 부동산으로 노후연금 받는다 등등 아무리 홍보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안전한 부동산은 아파트 요거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노린다 하더라도요. 이런 상가를 사셔가지고 월세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상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경기라면서요. 또 가면 갈수록 경기가 침체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동네에 빈 상가 점포, 임대 구함이라는 그런 프랜카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내가 상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그런 소비 성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가들이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 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구하기가 상가보다는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세 차익 또한 상가보다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거주의 목적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아파트에 대해서 월세를 납부하면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세입자 수는 줄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도 나오고 시세 차익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만큼 안전한 자산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수고하신 길 이제는 편하게 가셔야 되겠죠. 괜히 이쪽 저쪽 알지도 못하시면서 또 금융회사의 직원들의 말에 휘둘리고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말에 휘둘리면 당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위험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린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동네의 소형 아파트, 그리고 이왕이면 서울, 그리고 최소한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아파트의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